지금 확인해보니 밀리의 서재 기존 인기책 1위이네요. 과거가 힘들었던 당신은 지금도 힘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리뷰할 책은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였던 동시에 파킨슨병 환자임과 동시에 누구나와 같이 부부 갈등, 고부 갈등에 상처받았던 사람으로서 인생에 대한 40가지 정도의 통찰을 풀어내어주신 김혜남 작가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입니다. 저는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 밀리의 서재 기존 인기책 1위이네요. 역시 좋은 책은 사람들이 다 알아보나 봅니다. 책에는 김혜남 작가님의 여러 통찰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은 40가지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통찰이 담겨 있고 하나하나 소개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 몇 가지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정신분석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말은 심리학 서적에서 자주 접한 개념입니다만 사실 지금 여기를 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은 지금 책을 읽고 있더라도 머리는 여자친구와 아침에 다툰 생각, 유튜버가 잘 되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금전적 문제에 대한 걱정들,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으면서 정작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독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을 찾는 환자들도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둔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과거를 재현해서 극복하려고 애쓰는 심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시달렸던 과거에 얽매여 지금을 살지 못하는 경우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과거의 문제들이 현재 나를 괴롭히는지 규정하고 이를 인지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경우에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무척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과거가 힘들었던 당신은 지금도 힘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힘든 과거를 지나온 만큼 지금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을 무탈하게 보내서 과거의 망령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나 과거에 이랬으면 하는 상상들이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상상을 하느라 지금 하는 작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MBTI가 N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참 그럴 때 작가님의 말씀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일단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한참 망상을 끝낸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하하.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작가님의 얘기를 듣는 장면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정신분석 전문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정신분석 전문의가 배우자이거나 부모였다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작가님은 딴 사람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남편만큼은 내 얘기를 먼저 들어줬으면 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제분들은 어머님 작가님께 차라리 내가 엄마 환자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보다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더 친절한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는 나를 더 이해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역설적이게 큰 상처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과는 일정한 심적 거리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냥 마음을 닫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포기해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런 과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죠. 연애를 하면서 이런 딜레마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과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된 감정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이 연애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다툼이 생겼을 때 잠깐 서로 시간을 가지고 진정이 되어서 다시 대화했으면 하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은 지금 당장 대화하지 않으면 답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과하게 감정적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를 회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구의 주장이 맞냐보단 지금 조금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또 대화를 하기로 조정을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연애 아닐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의 꿈은 노년의 상담의 기술을 배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체 사람들 중에서 무려 4분의 1은 인생을 살면서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죠.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수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삶을 살면서 그 수치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심리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비록 전공은 그와는 다른 곳을 갔지만 몇몇 심리학 관련 전공 서적도 읽어보고 아직도 노년기 때는 상담을 하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는지라 오늘 리뷰한 이런 책, 정신분석 전문의 선생님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과 같은 책이 눈에 밟히면 일단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책들에 비해 작가님이 겪으셨던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나갔던 과정이 잘 담겨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론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닌 작가님의 삶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전해받는 느낌이었죠. 고통은 사람을 더 강하게 하죠.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작가님이 하셨던 고민, 파킨스병 환자로서 작가님이 받으셨던 고통들은 작가님은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작가님이 공유해주시는 통찰은 뭔가 새로 들어보고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품고 있다고 느껴지는 책, 처해진 상황과 관련 없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하는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